자, 반갑습니다. 2016년 2월 26일 8시 20분 아침 시황방송 시작하려고 합니다. 소리 체크하겠습니다. 잘 들리시면 숫자 6번 눌러보세요. 네, 잘 들리시면 숫자 6번 눌러보시기 바랍니다. 소리 체크할게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첫날이시네요. 네, 잘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서오시고요. 자,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자, 소리 안 들리시나요? 소리 체크합니다. 들리시면 숫자 6번. 자, VI방 잘 들리시는 것 같아요. 공개방 체크하고 있습니다. 공개방 잘 들리시는지 테스트 한번 할게요. 네, 잘 들리시면 방송 시작할게요. 들리시죠? 네, 이상 없을 거라고 보고요. 네, 이상 있으신 말씀하세요. 네,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금요일은 무슨 날이고 뭐 하는 시기인가요? 저 보통 일반적으로 제가 말씀드릴 때 보면 월말 그리고 주말 다가오는 시기는 그 시기는 다음 주, 다음 달 준비하는 시기라고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월봉 형태에서 다음 달 예측되는 시기, 예측할 수 있는 시기는 이번 달 이제 마무리되는 단계로 보면 되는데 2월은 원래 28일까지 있죠. 다음 주 하루 월요일장이 있기 때문에 이번 해는 29일까지 하루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이번 주 거의 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같은 경우도 금요일 종가 배팅을 꼭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자주 하는 이유가 뭐냐면, 꼭은 아니지만 웬만하면 하라라는 이유가 뭐냐면 주봉 형태를 예측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금요일 주 말입니다. 주말 다가오기 마지막 거래일, 그리고 월말 되기 이제 마지막 거래일쯤이 종가 배팅을 한다라거나 혹은 뭐 스윙 정도 종목을 잡기에 좋은 시기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오늘이 금요일입니다. 그죠? 네, 다음 달 준비하려면 오늘 마지막 일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다음 달 시작하자마자 3월 1일날 휴장일입니다. 3일절이죠. 휴장을 지나고 나면 그 다음 주가 굉장히 중요한데 3월 1일부터의 그 다지기 혹은 눌러준 종목들을 잘 잡아야 여러분들이 3월 수익을 이어갈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2월 26일 금요일 이슈슈 시작합니다. 미증시부터 갈게요. 자, 다우지수 연봉 형태입니다. 다우 연봉 형태는 어떻게 됐나요? 꼬리가 좀 길어졌어요. 티가 날지 모르겠어요. 티가 많이 안 날 것 같긴 한데 꼬리가 좀 길어졌습니다. 월봉 기준 보시면 양봉 바꿨어요. 네, 월봉 형태를 보니까 이번 주에 뭐 빨간색 갔다 파란색 갔다 왔다 갔다 합니다. 양리액합니다. 29일도 개장하나요? 당연히 개장하죠, 형님. 네, 29일날 문 닫을 이유 있나요? 없죠. 자, 월봉 형태 보시면 빨간색과 파란색이 반복되고 있는 모습인데, 지난달에 음봉 나왔고 이번 달 뭐라고 했냐면 위아래 꼴이 만들어지는 그 음봉 캔들이나 혹은 그 약간의 반등이 있을 수 있다. 이번 달 아니라 다음 달 정도까지 보시면 추가 상승 시에 17,000선 정도를 볼 수 있겠다는 얘기를 자주 했을 겁니다. 주봉상 그림 보시면 자, 올라갑니다. 16,500포인트 돌파하고 16,697포인트까지 올라갑니다. 그쵸? 종가 고가에 가깝게 마무리되고 있는 모습인데, 자, 요 월봉 형태에서, 주봉 형태에서 드렸던 얘기가 이거였어요. 다우지수 이렇게 밀었는데, 밀어준 다음에 반등이 잘 나온다면 요 정도까지. 왜? 과거에 이런 식으로 고점을 떨어뜨리면서 내려왔기 때문에 17,000 근처 선까지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은 남아있다 라는 말씀을 전해드렸을 겁니다. 기억하시죠? 자, 어제 유가 감산 합의에 대한 기대감이었어요. 사우디와 이란 쪽에서 에이 뭐 우리는 그런 생각한 적 없는데? 라고 했다가 석유 그 기구에서 그 지역구죠. 그 지역구 모든 지역에서 회의를 하기로 했다. 회의를 하면 뭐 할 거야? 회의를 하게 되면 감산에 대한 얘기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서 유가가 상승 나왔고 미증시 상승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잠시 뒤 유형 마감을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다우지수가 올랐고요. 일봉상 기준 올라옵니다. 16,697포인트 쌍바닥 이후에 반등 얘기 있죠? 쌍바닥 이후 반등의 형태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쌍바닥 이후 중간에 한번 걸터 얹었고 들어 올렸고요. 추가 상승 시에 7,000 근처까지 갈 수 있다. 좀 더 갈 수 있지만 요 얘기 했었습니다. 그쵸? 올라옵니다. 오늘 좀 더 올라서요. 한 16,900이나 17,100 정도 싹 갔다 오면 좋겠어요. 그러면 제가 얘기했던 모습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쵸? 자, 꼭 되기를 바라고, 그렇게 되면 다음 주 시작도 나쁘지 않겠죠. 자, 나스닥 연봉입니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나스닥도 올랐어요. 미 증시 같이 올랐습니다. 전 세계 증시가 중국과 홍콩 그 지역을 제외하고는 거의 다 올랐다 보시면 돼요. 나스닥 종합지수 월봉도 꼬리가 길어졌죠. 주봉은 양봉에서 4,600 정도까지 끌어올립니다. 나스닥의 경우는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5,000까지는 어렵고요. 4,600에서 800 사이가 되지 않겠나 싶어요. 그쵸? 자, 600 이상 800 사이 한 700 정도 가주면 일간 기준 많이 간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 정도만 튀어도 큰 무리 없다라고 판단합니다. 자, 그래서 전 세계적인 분위기 일단은 어제 그리고 오늘 새벽까지에서는 좀 올라갔다는 얘기고요. 세계 주요 증시 잠깐 보겠습니다. 다우가 1.29% 올랐습니다. 나스닥은 0.87, 필라델피아 반도체는 1.26%, 니케이가 1.4%, 영국이 2.48, 프랑스 2.24, 독일 1.79. 자, 영국과 프랑스, 독일, 유럽권의 증시가 어제 브렉시트 부담감 때문에, 가능성 때문에 겁먹고 떨어졌었죠. 하락이 있었는데 오늘은 바로 올라갔어요. 어제 밤과 오늘 새벽이겠죠. 바로 올라갔습니다. 상해 종합 그리고 항생 역시 그 중국적인 문제예요. 중국적인 문제입니다. 전일 상해 종합 증시가 6.4% 이상 급락 나오면서 이것도 뉴스 따라 다를 겁니다. 아시아 증시를 끌어내리는 분위기였는데 니케이는 올랐어요. 올라버렸어요.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도 크게 뭐 무너지거나 하진 않았습니다. 전일 종가 정도에서 코스피 코스닥이 강보합 약보합 부근 정도였습니다. 큰 이탈 없이 큰 변동 없이 유지해주는 정도였습니다. 이렇게 보여지네요. 일본은 강하고 국내는 중간이고 그 중국계는 약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자, 그래서 일단은 유럽권과 미국 측에서는 증시 상승이 있었다는 정도 보시고요. 뉴욕 마감입니다. 그럼 무슨 내용이 있는지 살펴볼게요. 자, 지표 어제 유가 반등 이틀째 상승이다. 어제는 지표 안 좋았죠? 유가 떨어졌죠? 그러면서 하락이었어요. 이틀째 상승이 나온 게 S&P 1.13% 상승이라고 되어 있네요. 경기지표 호재와 국제 유가 반등에 힘입어 이틀째 상승을 이어갔다라고 하고요. 어제 같은 경우는 소비자 물가지수에 대한 그 부담이 있었죠. 그러면서 이제 하락이 있었다면 오늘은 내구재 주문 증가가 제조업 부진에서 늪에서 빠져나오고 있다는 희망이죠. 내구재 주문 증가가 뭔가요? 내구재가 뭐예요? 또 이름이 괜히 어렵게 돼 있어가지고 쉽게 말하면 그겁니다. 내수로 소비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대한 생산을 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재료가 필요하겠죠? 그 주문이 늘고 있다는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내수가 살아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조업이 부진의 늪에서 빠져나오고 있다는 희망을 안겨줬고요. 유럽 증시가 2% 올라가 급등한 것도 호재로 작용했죠. 왜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그 지역을 보시게 되면 뭐 무슨 순대거리, 무슨 족발거리 있죠. 커피거리. 흔히 순대가 유명한 곳은 신림동에 순대타운이 있습니다. 아시죠? 네, 순대타운이 있고 장충동 족발 유명하죠. 나주 배가 유명합니다. 그리고 또 어디가 있어요? 저거 또 하나 있었는데, 네. 어쨌든 그런 식으로 비슷한 업종이라거나 뭐 식음료 이런 것들이 하나 모아져 있어요. 그 모아져 있으면 만약에 그 장충동 족발이라면 그 돼지짜리니까 돼지 족발이니까 구제역이 나왔다. 혹은 뭐 5157 이런 거 나오면서 돼지고기 먹기 좀 찝찝한 시기가 오면 어떻게 됩니까? 신당동 떡볶이. 그렇죠. 신당동 거리 가면 떡볶이가 쫙 있어요. 맞아요. 그런 식이에요. 자, 그런 게 있는데 그런 걸 보시게 되면 하나의 업종이 타격을 입게 되면 같은 거리에 있는 것들은 동반 영향을 본다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아까 5157 얘기했던 것도 돼지고기 같은 경우가 만약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 족발집 될까요? 안 될까요? 닭고기 폐사, 닭이 폐사합니다. 닭장에서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자, 그런 영역을 봤을 때 시간의 단일가 매매 종료되었습니다. 유럽이나 미국이나 같은 영역을 많이 보잖아요. 유럽 증시가 올라간 것도 호재가 된다는 겁니다. 자, 같이 영역해서 같이 그 상승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업종별은 금융업종 올랐습니다. 1.35% 올랐다고 하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슈가 뭐가 있나? 이사 그리고 뭐
계좌 자동 이동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떻게든 금융업적을 좀 활리려고 하고 있고 활성화시키려고 하고 있는데 미국 증시는 금융업종이 좀 오르면서 상승이 있었다. 헬스케어와 통신업종도 1.3에서 1.26%가량 움직임이 있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보아 인베스트먼트 매니지먼트 카바로프 전략 분석가가요. 아직 증시가 안정적인 상승 국면에 접어들어가고 평가하기 이르다. 맞아요. 반등이 나오고 양봉이 나왔지만 안정적으로 우상이 나온 거 아닙니다. 그냥 그나마 반등이 있었고 되돌림이 있었다는 정도로 보셔야 돼요.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유가 얘기입니다. 미증시에 영향을 미치는 것들이 유가가 굉장히 큰데 최근에 유가 부분 보시게 되면 원유의 과잉 공급 상태가 해소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원유 감산을 하는 게 아닙니다. 잠시 뒤에 기사를 통해 보겠지만 꼭지를 통해 보겠지만 모여서 회의하겠다는 것 때문에 올라간 거예요. 그쵸? 연방준비은행 여는 총재들이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신중한 입장을 나타낸 것도 투자 심리에 도움이 됐다. 그러니까 어제 그저께 해가지고 지표가 이렇게 안 좋았다 이게 나오니까 금리 올리기 힘들잖아요. 그죠? 그래서 금리 지금 당장 안 올리면은 다행히 다른 걸 갈 수 있겠구나 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내구재 주문 깜짝 증가, 고용지표 강세 여전, 집값도 상승했다. 내구재가 늘어나고 내수에 대한 생산이 늘어난다 그러면 생산을 많이 하려면 직원을 많이 뽑아야 되고 그러면 일자리 늘어나니까 고용 창출 효과 있을 거고 그러면 돈을 버는 직장인들은 집을 대출을 받거나 전세를 받거나 월세를 내면서 살 수 있을 겁니다. 같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경기지표가 투자자에게 심화를 안겼다는 겁니다. 내구재 주문이 전월 비 4.9% 증가하면서 10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이다 라고 나와줬고요. 내구재 주문이 늘어난 것은 민간 항공기 주문이 늘었기 때문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1월 민간 항공기는요 54% 급증했다고 하네요. 자본재는 자본재 비국방용 자본재 3.9% 상승 2014년 6월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냥 이렇게 보세요. 내구재 늘었는데 고용지표 늘 것이고 그러니까 돈이 풀리고 집값이 올라간 데보다 월세나 전세 알던 사람들이 살 수 있는 힘이 생겼다는 거죠. 근데 해외는 전세 없죠. 월세 아니면 구매예요. 월세는 구매입니다. 우리나라도 월세를 가는 분위기에 트렌드가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주택시장에 영향을 미쳤다 보시면 됩니다. 국제유가 감산 기대감에 WTI가 2.9% 급등했다는 겁니다. 기사 뽑아놨어요. 또 정리해놨는데 전일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가격이 전날보다 0.92달러 2.9% 급등했습니다. 브렌트 역시 0.7달러 2.06 급등했습니다. 30달러대 초중반에 가고 있어요. 제가 얘기했죠? 한 40에서 50달러는 왔다 갔다 해야 된다. 그게 정상적인 거다라고 했어요. 40달러대까지 끌어올리고 그 상태에서 어느 정도 픽스가 돼야 돼요. 플러스 마이너스 한 10달러 전후 왔다 갔다 해야 됩니다. 그 이상으로 무너지거나 급등이 나오는 건 시장 상황이 좋지 않아요. 그쵸? 자, 그런 얘기 나와준 거고요. 여기에 대한 한마디 본다라면 왜 그랬느냐 여기입니다. 이처럼 국제유가가 급등한 것은 이렇게 됩니다. 율로지오 델피노 베네수엘라 석유 장관입니다. 3월 중순입니다. 유가 안정을 위한 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고 밝힌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자, 그러면요 유가 관련해가지고 우리나라 종목들이 민감한 게 뭐예요? 정유업체들이 있을 겁니다. 그죠? 화학업종들 이런 것들이 최근에 좀 움직임이 나왔어요. 유가 반대 나오면서. 그죠? 3월 중순에 회의한다 그랬죠? 그러면 관련 업종들은 언제 정도의 파동이 나오거나 방향을 잡아갈까요? 3월 중순을 향해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길게 하면 안 되겠죠? 자, 그래서 보도록 하시고요. 달러 보합 금값 소폭 하락. 자, 금값이 전세계 증시의 부담 감과 함께 이런 이슈들 때문에 이벤트 때문에 안전자산 선호 증상으로 상승이 나왔습니다. 근데 유가도 좀 올라갔고 지수도 올라갑니다. 증시도 올라갑니다. 그러면 금에 투자하라는 사람은 적겠죠. 좀 줄겠죠. 당장 팔았다 샀다 팔았다 하진 않겠지만 비율이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금값이 소폭 하락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유럽 증시는요 금융 상품주 상승에 이틀 만에 상승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소 큰 폭 상승이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화면을 길게 보시게 되면 이렇게 나와줘요. 로이드 뱅킹 그룹이 1등 공신이라고 합니다. 배당금을 주당 2.25펜이 인상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주가가 급등 나왔죠.
자, 은행이 돈을 못 벌면은 배당을 많이 줄 수 있습니까? 못 줍니다. 그럼 많이 벌었다는 얘기인가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주주 환원 정책을 통해서 배당금을 늘린 걸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은행주에 대해서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때 배당 많이 준다 그러면 투자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할 거 아니에요. 할 거 아닙니까? 요즘에 우리나라 그 금리 같은 경우에 적금 들거나 예금 들어가야 2%뭐 정도 되고요. 적은 경우는 1%대입니다. 세금 떼면. 근데 배당을 2% 준다고 해봐요.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하죠. 은행은 사지 못하지만 투자해야죠. 이런 식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상승이 있었다라고 보시고요. 연준의 의원들은 금리 인상에 대해서 신중론을 펼치고 있다는 얘기가 들려옵니다. 위기가 극에 당한 사례이기 때문에 연준이 금리를 인상하게 되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좀 더 관망을 해야 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럼 정리할게요. 지표 호조는 뭐예요? 내구조의 주문에 대한 지표가 호조가 나왔고, 이게 고용 창출 효과와 함께 주택가격 상승 기대감이 생겼다는 겁니다. 유가 반등 나왔습니다. 왜요? 3월 중순에 회의를 하겠다는 얘기가 나와주면서, 그쵸? 그리고 유럽 쪽에서는 뭐예요? 네, 은행권의 배당 얘기 나와주면서 금융 상품주들이 상승이 나왔다. 금리 인상 아직 올리기는 시기상조인 것 같다는 분석이 많다. 이해되시죠? 자, 다음 보겠습니다. 이제 국내로 넘어갈게요. 비행기 타고 미국에서 슝 날아서 코스피 코스닥 보러 옵니다. 자, 코스피 연봉 티 안 나니까 넘어갈게요. 월봉 비슷하죠? 넘어갑니다. 주봉으로 갈게요. 주봉 중요합니다, 지금. 자, 여러분, 코스피가 전일 빨간색으로, 이번 주 시작 이후에 빨간색의 위아래 꼬리 양봉으로 씌워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요거 요렇게 봐야 되나? 요거 요렇게 표시 한번 해볼게요. 요렇게 몇 군데 표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번 주에 코스피가 위아래 그 윗꼬리 만들어주는 양봉의 캔들을 만들어준다라면요, 만들어주면 다음 주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앞에 표시한 거에 의하면 다음 주에 눌림이 나올 수 있겠네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눌림이 나올 수 있는데, 만약 미증시가 오늘 밤과 내일 새벽에 한번 많이 밀어준다, 조정을 받거나 조정이 눌러주는 게 강하다라면 다음 주 내려올 수 있겠죠. 그죠? 내려와서 시작을 하면은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거고, 만약 이번 주와 비슷한 자리 시작한다면 조정이 약간 나와서 지지라인을 다시 확인할 수 있다. 그게 1900포인트 약간 이하 1800포인트 후반선 정도에서 만들어지면 제일 좋아요. 그런 그림 만들어지고 1800 한 6, 70, 7, 80입니다. 70 정도 지지받고 꼬리 달리면 그 이후에 또 한 번의 박스권 내지는 바로 끌어올리는 양봉 캔들을 통해 추가 상승 기대할 수 있습니다. 가능성이에요. 가능성. 제가 코스피가 좀 더 낫다 했던 이유가 그거거든요. 1900 얼마예요? 어제 1928포인트까지 갑니다. 30포인트 조금 안 간 자리까지 갔는데 일간 기준 보시면 이평의 터치가 나온 거예요. 그리고 내려왔습니다. 그러나 다음 주 만약에 눌러가지고 1870에서 내려왔다, 눌렀다 라고 하게 되면 거기서 다시 상승으로 전환시키면 되는 겁니다. 그쵸? 그래서 코스피 좀 더 괜찮게 보고 있고요. 최근에 외국인들 수급도 좀 들어왔고, 외국인 기관 개인 중에서 외국인이 1등, 기관이 2등, 개인이 3등이라면 외국인이 주체적으로 조금씩 사들이고 있는 게 보여지기 때문에, 장중에 확인되기 때문에 코스피를 좀 올릴 수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래서 코스피에 대한 관심은 계속 보셔야 되고요. 코스닥 연봉은 안 봐도 되죠? 네, 600 깼다 올라온 거고요. 월봉 기준 아래 꼬리 나와 있는 음봉 캔들 몸통이 두껍습니다. 자, 주봉 형태는 뭐예요? 이번 주 십자형 내지는 음봉 얘기했죠? 그러니까 갭을 띄운 다음에 머리 맞고 십자형이랑 음봉 나올 수 있다고 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주에 개파락이 한번 나오면 다음 주 초반에 코스닥 군에 대한 종목들, 개별 종목들 좀 잡아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구간 보세요. 여기 이렇게 구간 한번 보시게 되면 양봉 나온 다음에 그 역주행 캔을 양봉 나오고 요렇게 음봉은 나옵니다. 그 다음 주에 개파락 나온 이유 뭐 나와요? 뭐 만듭니까? 양봉으로 올라가죠. 다음 주 600포인트 초반 600 한 20 혹은 10 정도까지 한번 떨어져 시작하게 되면 코스닥군 종목 중에서 지수와 연동돼서 움직이는 종목, 재료가 3월에 있는 종목, 그런 거 잡으면 또 올라갈 수 있다고 봅니다. 대신 650 전후에서는 저항이 있을 거다. 그럼 우리는 코스닥군에 대한 접근을 할 때는요, 어떻게 대응해요?
600 초반이나 이하에서 잡아서 600선 중반, 초중반 정도까지 올라오면 여기서 이렇게 파동 나올 때 대응을 한다는 거예요. 주간 기준에서. 어렵지 않겠죠? 자, 일봉상 그림 보시면 비슷합니다. 자, 이제 레벨을 좀 낮출 거예요. 제가 얘기했던 거대로 레벨을 낮춰 새로운 박스권을 그려갈 겁니다. 코스닥이 이런 식의 박스를 이어왔다면 앞으로의 박스권 형태는 요렇게 되지 않겠는가라는 거예요. 이게 되면은 뭐예요? 땡큐죠. 코스닥군 지수 연동 종목과 함께 재료에 있는 종목들 내려왔을 때 지수가 내려왔고 빠져있는 상태 600 이하나 초반 정도에서 잡아서 600포인트 중반 가까운 자리에 팔고 연속적으로 매매하다가 보이선 대응해놓고 터지면 대박 나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자, 그런 식으로 접근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역시 다음 주 정도에는 코스피나 코스닥이 약간 내려오면 좋겠다라는 생각, 그리고 거기가 기회일 거다라는 생각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기사 넘어갑시다. 오늘 기사가 몇 개 있냐면 11개가 있습니다. 삼성물산까지 있으니까 볼게요. 저기 우리나라 얘기 아닙니다. 저기 바다 건너 얘기입니다. 윌리엄스 연은 총재는 미국의 GDP 2.25% 성장 전망한다는 얘기 나옵니다. 자,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가요, 미국의 올해 국내 총생산 성장률이 2.25%를 기록할 것이라고 예측했다고 합니다. 끝이에요. 끝이에요. 근데 이 2.25%가 과연 예상치보다 높으냐 낮으냐가 중요합니다. 높다고 한다면 어떻게 할까요? 금리 인상하려고 하겠죠. 낮다 그러면 못 올리겠다 하겠죠. 근데 일반적으로 아까 내용 봤던 거 증시 현황, 미증시 다우, 나스닥, 그리고 유럽 증시 뉴욕 마감을 보게 되면 이렇게 전망치일 뿐이고요. 전망치에서 실제 어떻게 되느냐 중요합니다. 지금 전망이에요, 말 그대로. 예측입니다. 요 기준으로 보시면 돼요. 2.25%보다 높다. 2.3, 2.4 올라 2.5%까지 상장한다라면 많이 올랐지 않냐, 예상보다. 금리 올려야 될 것 같다 라고 할 거라는 거고요. 2.1, 2% 이렇게 오른다라면, 생산이 된다라면, 성장이 된다라면 예상보다 낮네요. 그러면 금리 인상은 안 되겠군요.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 기준을 2.25% 정도로 지정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아셨죠? 자, 그리고 아시아권 얘기입니다. 중국 증시가 폭락했어요. 6.4%. 우리 VIP원들이 참 정보가 빠르세요. 관심도 많으시고요. 열심히 하시면 많습니다. 어제 방송을 하다 보니까 회원님이 이런 말씀 하십니다. 중국 증시 밀렸어요. 엄청 빠져요. 네, 그런 얘기 하십니다. 맞습니다, 회원님. 그렇군요. 그러면서 우리가 좀 살펴봤었는데, 위안화 가치가 하락하면서 증시 조정이 나옵니다. 그것도 크게. 화폐 가치가 하락 나오면서 자본 유출 우려가 되게 커졌습니다. 중국 증시 6% 넘게 급락이 나왔어요. 상하이 종합증시는 6.4% 빠졌고요. 2742에 마감했습니다. 우리나라 코스피보다 훨씬 높은데, 지난달 26일 6.4% 떨어진 이후에 한 달 내 최대 낙폭입니다. IT기업 몰린 선전 종합증시도 7.3% 빠졌습니다. 여러분, 코스피나 코스닥이 6%, 7% 빠진다고 생각해보세요. 어떤 반응일까요? 전쟁 났나요? 무슨 일인가요? 큰일 났습니까? 그런 분위기예요, 지금. 춘제 연휴 전에 인민은행이 역환매 조건부 채권 거래대금 통해 시장에 돈을 풀었는데, 만기가 언제 나와요? 이번 주 만기입니다. 9,600억 정도가 위안이 이번 주 만기를 만다고 해요. 공급 유동성 5,800억밖에 안 되기 때문에 시장에 돈 가뭄이 올 수 있다. 어떡하지? 이런 얘기 나오면서, 이렇게 되면 차라리 같이 떨어지니까 외국 자본 빠져나왔었다는 얘기입니다. 불안감의 증시는 하락이 있었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중국 증시 폭락을 제외하고는 아시아 주요국 증시는 상승이 있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도 이렇게 큰 영향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상처 같은 경우도요, 그 고통 같은 거 단련하면 나아집니다. 우리 학교 다닐 때 남자분들 아마 그런 분들 있었을 거예요. 뭐 중학교 때나 고등학교 때 그 주먹을 보시면 주먹에 이렇게 튀어나온 뼈 있잖아요. 주먹을 이렇게 그 쥐었을 때 볼록 튀어나온 부분, 이 부분이 뭐 크고 단단하면 싸움 잘한다고 해가지고 저는 그런 거 못했어요. 안 했어요. 제가 아는 친구들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걸 일부러 깨요. 뼈를 부서뜨립니다. 부서뜨려가지고 부어오려고 해가지고 굳으면 단단해진다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처음에 막 치면 아파요. 막 치면 아파요. 아우 아파 못하다가 막 때리기 시작하면요, 고통에서 적응이 돼요.
적응되면은 지가 아무리 때려도 아픈 걸 몰라요. 왜 그런 얘기 하느냐? 중국 증시 폭락 나오는 것도요. 처음에는 폭락 나오니까 아시아 증시가 벌벌벌 떨면 다 떨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두 번, 세 번 나오니까 학습 효과가 나온다는 거죠. 얘네 빠져도 반등 나오거나 우리랑 크게 신경 안 써도 된다 라고 하는 거예요. 북한이 매년 도발을 합니다. 처음 도발했을 때는요 증시 엄청나게 빠지고 장난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때요? 북한이 빠지면 아싸 방산주 이러고 매매하고 있습니다. 그쵸? 중국 증시 폭락이나 이런 것들이 반복적으로 이어진다면 아마 좀 둔감해질 수 있다는 얘기고요. 좀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아시아 증시의 악재이기 때문에 돌아오는 게 좋긴 해요. 제가 어제 유럽이나 세계 증시 봤을 때 뭐 그리스, 스페인, 독일 이쪽에서 뭐 모라토리엄 얘기 나오고 돈 못 갚겠다 얘기 나오면서 걔네가 문제거리였다면 아시아엔 누가 문제다? 중국이 문제다. 해결을 좀 보긴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너무 길게 했네요. 빨리 갑시다. 자, 신용카드사 카톡 서비스 앞당겨 새 먹거리 찾는다. 카톡의 알림톡 서비스 현황입니다. 알림톡 도입 시기 2015년 8월에 우정사업본부 택배 알림 서비스. 저도 이거 받고 있어요. 얼마 전에 뭐 좀 살라고 제가 필요한 것도 있고 뭐 선물할 것도 있고 해서 주문했는데 우체국으로 발송하잖아요. 그러면요 우체국에서 와요. 카톡이 와가지고 1시부터 3시 사이에 배송 예정입니다 라고 오는데 좋더라고요. 괜찮더라고요. 하나생명이나 신한카드 카드사 같은 경우도 하나생명은 작년 11월, 신한카드 카드사는 올해 6월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보험계약 확인과 결제 내역 확인. 카톡 엄청난 기업입니다. 이 사업이 굉장히 괜찮은 사업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처음엔 잘 몰랐죠 아무도. 이거 몇 년 동안 적자 내고 있을 때 아무 투자 어떻게 하냐 하다가 이제 벌기 시작하니까 여기저기 막 돈 드는데 안 되죠. 다음과 합병해가지고 그죠? 자, 카드사들 같은 경우도 알림톡 서비스를 6월부터 도입한다라고 합니다. 차별화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서비스가 하지만 앞당겨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체국 정말 잘한 것 같아요. 다른 것도 줄지어 사겠죠 그러면. 카드사, 은행, 생명보험사, 우체국 하니까 은행도 해야 될 것이고, 국가기관 다른 쪽도 해야 될 것이고, 그럼 편해진다는 겁니다. 왜? 전 국민이 거의 다 쓰고 있기 때문에. 누구나 쓰게 되면 사용할 방식은 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은 높아지고요. 돈이 됩니다. 자, 그래서 그런 얘기들이 진행되고 있다는 거고요. 새로운 먹거리를 찾아가겠다. 거기에서 추가적인 서비스가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뺏거나 뺏기거나 아까 은행 얘기 잠깐 했잖아요. 이사하라. 계좌 이동제 그리고 이사. 자, 계좌 이동제가 뭐냐면 원래 이제 예를 들어 우리은행에서 주거래 은행에서 급여 통장으로 받고 거기서 세금 나가고 다 했어요. 예를 들어서. 근데 뭐 기업은행으로 바꾼다. 그러면 한꺼번에 이동할 수 있다는 거야. 쉽게 말해서. 한꺼번에 그냥 편하게 이동할 수 있다는 거고요. 이사 같은 경우는 뭐예요? 개인 종합 자산 관리. 예전에 CMA 같은 그런 개념을 보시면 돼요. 그게 다음 달 3월 14일 화이트데이군요. 화이트데이에 또 생기기 시작합니다. 뭐 아직 은행권에서 정확한 상품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는 안 나와 있지만 이동을 편하게 할 수 있게 해주는 정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은행권, 금융권 쪽에서 고객 뺏기지 않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고객 전쟁에 판이 깔렸다는 얘기입니다. 과거에 번호 이동이 확정되면서 번호 이동이 쉬워지면서 SK, KT, LG, 통신 3사에서 연말 연초 되면요 보조금을 쏟아냅니다. 쏟아내고 신학기 되게 되면 괜히 또 이동할까봐 보조금 서비스하고 막 대리점에서도 일부러 뭐 이렇게 꺾어서 주기도 하고 장난 아니었죠. 자, 그게 이제 은행권으로 나온다는 얘기예요. 번호 이동 나오면서 서로 고객 뺏어 먹으려고 했던 얘기가 은행권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고객 전쟁이 판이 깔렸다고 합니다. 계좌 이동대 이용 실적이요. 첫 한 달 동안에 몇만이에요? 48만 5천 명 한 달. 그리고 104만 명이 시행 4달 만에 올라가서 많이 나왔네. 접속 인원입니다. 48만에 100만 2배 늘었네요. 4달째 만에. 이동이요 13만 5천 첫 달에 4개월 만에 47만. 인원이 크죠. 인원이 큽니다. 뺏어오기도 쉬웠지만 뺏기기도 쉽다는 겁니다. 그만큼 서비스의 질이 중요합니다. 깔때기 효과라는 게 있어요. 깔때기 효과. 많은 사람들이 끌어모아서
못 빠져나게 막아야 돼요. 그래야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은행권은 전쟁일 겁니다. 지금 뭐 영업장 창구에서도 어떻게든 아이디어 내라고 할 것이고 방법을 찾아가고 있는 시기일 겁니다. 아마 경쟁이 치열해지면은 승자는 수익을 많이 보게 될 것이고 큰 상승을 노릴 수 있을 겁니다. 은행은 영업전 가열된다고 합니다. 계좌 이동지 아직 미풍이다. 태풍같이 촉각을 보이고 있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국제유가 산유국 회의 합의의 상승. 베네수엘라에서 나왔죠? 네, 서구 장관. 사우디아라비아, 러시아, 카타르 등과 함께 3월에 회의를 하기로 했다. 이란과 사우디 같은 경우에 유가 감산에 대한 생각 없다. 동결 얘기도 없다. 라고 얘기 나왔잖아요. 그러면서 뭐지? 이랬어요. 유가 빠졌습니다. 근데 하기로 했다잖아요. 일단 모이기로 했다는 겁니다. 모이면 3월에 모이면 3월 중선입니다. 모이면 무슨 얘기 할까요? 물론 다른 얘기 나올 수 있어요. 아니 동결이나 감산 못한다 우리. 더 내다 팔자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계적인 추이나 관심을 보게 되면 촉각을 보게 되면 증산을 못할 거예요. 동결을 하거나 감산 쪽으로 이게 나오겠죠. 당연히. 그쵸? 그러면 그게 유가 상승의 가능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그걸 기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기대가 현실이 된다면 관련 종목들이 올라가거나 유가가 상승할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이다. 그래서 3월 중순 요 회의 모이기로 합의했다는 것 때문에 올라갔다는 거예요. 아셨죠? 참고하십시오. 이런 산유국들의 생산력은 사상 최고였습니다. 금가 변동은 크게 없었다. 나와줍니다. 자, 공매도 얘기입니다. 흔히 우리가 황소와 곰을 비유하죠. 황소와 곰을 비유하는데요. 불스, 베어 이렇게 합니다. 자, 공매도는 뭐예요? 일단 팔아먹고 떨어지면은 밑에 사서 갚는 시기입니다. 공매도 때문에 주가 하락이 나오고 해서 그걸 본격적으로 적극적으로 막겠다는 얘기가 나와줬고요. 요게 일반 그 회사 입장에서 나옵니다. 회사에서도 그런 수혜들이 있었어요. 우리 회사에서는 공매도를 철저하게 막으려고 합니다. 라고 발언해주면서 관련 종목 간 것도 있었고요. 그리고 정부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한 대비를 6월 정도께로 얘기를 하죠. 올해 상반기 이제 넘어가는 시기에 하고 있는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강화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라고 고민하고 있다는 겁니다. 고민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금융위원회 관계자가 25일 공매도 공시 의무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만큼 시행령을 통해 공시 기준 새롭게 마련할 거다. 현행 0.5%보다 낮을 경우 낮을 그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이에요? 현재는요, 상장 종목 총 발행 주식 0.5% 이상을 공매도를 위해 보유하고 있으면 공시해야 됩니다. 공시해야 됩니다. 공매도 하려고 한 거야? 갖고 있는 거야? 라고 물어보잖아요. 공매도 하려고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공시해야 돼요. 왜? 영향력이 크잖아요. 큽니다. 시총 1조의 기업이 0.5% 얼마예요? 시총 1조면은 자 봅시다. 1000억, 100억 100억에서 반이니까 50억입니다. 50억 자금이 갑자기 쏟아진다. 공매도 나온다. 겁나죠? 0.5% 정도의 이상의 공매도를 위한 지분이 있다면 공시해야 된다. 더 떨어질 수 있습니다. 0.5, 3%든 2%든 그러면은 공매도 하려고 마음먹는 사람들은 잡아낸다는 얘기예요. 근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렇게 되게 되면 공매도로 또 수익을 내거나 하는 것도 있을 거고요. 세금에 대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고 합니다. 금융위에서 고민이 있다고 하죠. 제약, 바이오, IPO 달아오른다. 많이 나오네요. 삼성 바이오로직스에 대한 기대감이 있을 겁니다. 제약 산업들이 관련 종목들이 움직임이 많이 나왔고요. 기대감도 많아요. 그러면서 여기에 대한 이슈가 다시 불거질 수 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에 대한 관심 좀 보십시오. 주총업 뜨고 몸집을 줄입니다. 뭐냐? 분할한다는 얘기입니다요. 액면가를 분할한다는 얘기예요. 주식 분할한다는 얘기입니다. 왜? 거의 먹거리 관련 종목들이요. 굉장히 비싸요. 100만원 몇십만원씩 갑니다. 그죠? 이런 것들을 액면 분할을 통해서 액면가 분할을 통해서 주식들을 늘리고 그리고 가격을 낮춰서 진입을 쉽게 하겠다는 겁니다. 주총을 앞두고 사람들 관심을 끌겠다는 얘기죠. 황제 음식료들이 지금 분할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사드 도입론이 중국 리스크로 확산된다. 경제제재 우려가 된다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은 중국 꽤 기업들이나 우리나라 상장 기업들 있죠.
악영향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가계 현황이 어렵다는 얘기. 마지막 삼성물산 이재용 부회장이 지분 인수 삼성물산에 2천억 정도였나요? 어제 기사 보니까 그 정도 나온 것 같아요. 그러면서 지주사로서의 영향력을 확실히 만들어주겠다는 거고 순환출자의 구조를 끊겠다는 얘기 나왔습니다. 부회장이 2천억 출연했대요. 했대요. 사람들 관심 가질까요? 갖겠죠. 2,600억 정도를 누가 국내외 기관 투자자들이 했다는 얘기입니다. 실질적인 지주회사는 누구? 삼성물산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 관심을 가져야겠죠. 자, 그렇게 종목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시간이 벌써 55분 넘었네요. 자, 오늘 금요일입니다. 금요일은 무슨 날? 불타는 금요일. 네, 불타는 금요일. 여러분들 불타는 수익 만들어 가시고요. 오늘도 대박 나시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일주일간 아침 미션을 맡았던 레드캔들이었고요. 저는 다음 약 4주 뒤에 뵙겠습니다. 4주 뒤에 뵙겠습니다.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고요. 선재공인님께 마이크 넘겨드립니다. 선재공님 화이팅!